안녕하세요. 저는 딸기 만두 소리책 딸입니다. 오늘 엄마가 읽을 책은 빈센트 반 고흐입니다. 작가 루시 브라운 리지, 그림 에디트 카롱, 옹기니 최혜진, 출판사 책 읽는 곰입니다. 낭독을 허락해 주신 출판사 선생님 고맙습니다. 듣고 계신 이모, 삼촌 감사합니다.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명절 잘 보내세요.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딸과 함께 책 읽는 엄마 소리책입니다. 오늘 제가 읽을 책은 책 읽는 곰 출판사의 빈센트 반 고흐입니다. 작가는 루시 브라운 리지, 그림 에디트 카롱, 옹기니 최혜진. 이 책은 책 읽는 곰 출판사의 모두의 예술가 시리즈 1편입니다. 태양의 화가라 불리며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빈센트 반 고흐의 이야기입니다. 태양보다 뜨겁고 별보다 빛나는 화가 빈센트 반 고흐. 자신을 둘러싼 세상을 알고 싶어 했고 오롯이 그림에 담아내고 싶어 했던 화가. 빈센트 반 고흐에게 태양의 화가라는 칭호를 안겨준 해바라기는 고흐가 빛과 색을 찾아 떠난 프랑스 남부 아르에서 그린 작품입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과 뜨거운 열정을 해바라기에 담아냈지요. 오직 그림을 그릴 때만 자신감이 차올랐던 빈센트는 자신이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이 자신을 꿈꾸게 하는지 평생 고민했습니다. 동생 테오를 따라 화랑에서 일해보기도 하고 성직자가 되어 사람들에게 신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기도 했지요. 하지만 자신은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빈센트는 자신이 좋아하는 그림을 잘 그리기 위해 누구보다 노력했습니다. 끊임없이 연습했고 새로운 기법을 받아들이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빛과 색을 찾아 다른 도시로 떠나기도 했죠.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제대로 알고 역동적인 세계를 그림에 담고자 부단히 고뇌하고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자신이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이 자신을 꿈꾸게 하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수천 점에 이르는 훌륭한 그림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이 책은 빈센트의 강렬한 작품들이 어떤 고뇌와 노력을 거쳐 탄생했는지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나아가 자신의 꿈을 찾기 위해,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영혼까지 바쳤던 빈센트의 삶을 기억하게 합니다. 책의 본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는 네덜란드에서 태어났어요. 빈센트의 동생 테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활달한 성격이었죠.
빈센트는 그런 태호의 그늘에 가린 채 자라났어요. 태호는 자신만만했고 빈센트는 조용하고 사려 깊었어요. 태호는 그림을 파는 미술상이 되려고 프랑스 파리로 떠났어요. 빈센트는 오직 그림을 그릴 때만 자신감이 차올랐죠. 하지만 태호를 따라 고향 근처 화랑에서 일을 시작했답니다. 빈센트는 화랑에 있는 아름다운 그림들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행복하지는 않았어요. 뭔가 빠진 것 같았죠. 그게 무엇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요. 사람들은 말했어요. 신을 섬기면 행복해질 거라고요. 그래서 빈센트는 벨기에로 가서 사람들에게 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성직자가 되었어요. 성직자로 지내는 건 보람있었지만 빈센트는 예술 작품에 둘러싸여 지내던 나날이 그리웠어요. 고향으로 돌아가 삶에서 빠진 게 무엇인지 다시 천천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았죠. 네덜란드로 돌아온 빈센트는 스케치에 색을 입히는 연습을 했어요. 하지만 새롭게 느껴지는 작품은 좀처럼 나오지 않고 진흙투성이 같은 갈색 그림만 거듭 그리는 게 문제였죠. 이 어두운 그림은 팔리지 않았고 돈은 곧 바닥나고 말았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이었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물어볼 사람이 곧장 떠올랐어요. 바로 태호였죠. 빈센트는 동생에게 편지를 썼답니다. 태호는 형에게 곧장 파리로 오라고 말했어요. 둘이 함께 우울한 기분을 떨쳐내보자면서 말이에요. 태호는 파리에서 지내며 성공한 화가들을 많이 사귀었어요. 그 화가들이 빈센트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출판사에서 허락한 범위는 여기까지입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느낄 때면 고흐의 자화상을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흐가 그린 자화상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아마도 고통이 아닐까 합니다. 고통은 고흐의 삶 전체를 집약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고흐는 37의 나이로 권총 자살을 하기 전에 고통은 영원하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의 말대로 삶이란 본래 고통의 연속일까요? 고흐는 렘브란트 다음으로 자화상을 많이 그린 화가입니다. 그는 짧은 생애 동안 40여 점의 자화상을 그렸는데 이들 중 대부분이 죽기 얼마 전인 1885년에서 1889년 사이에 그린 것들입니다. 완성된 작품의 수를 헤아려 보면 1887년 여름이 가장 왕성했던 창작된 시기였습니다. 당시 처음으로 파리에 도착한 고흐는 외부 세계에서 방향을 바꾸어 내면의 자아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내면 세계를 끊임없이 파고들었고 이를 통해 마음속의 감정을 그림으로 담아냈습니다. 고흐는 자책감과 자학적인 행위로 내면의 고독과 불안을 쏟아냈습니다. 그의 열정은 흥분과 무모한 행동으로 이어졌고
조급한 성격과 직설적인 언사로 늘 사람들과 떨어져서 외톨이로 지내야 했습니다. 불과 몇 년의 시간 동안 그가 무려 40여 전의 자화상을 그릴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인데요. 그는 이런 방식으로 자아를 해부하고 탐색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불안과 고독은 더욱 깊어졌다고 합니다. 파이프를 몰고 있는 자화상은 1886년 봄에 그린 것이라고 합니다. 이때 고은은 화가가 되겠다는 꿈을 안고 처음으로 파리에 도착했습니다. 이 그림은 그의 초기 작품으로 조형에 비교적 짜임새가 있다고 합니다. 빈센트 반 고흐는 두상을 화면 왼쪽에 치우쳐서 배치했고 삐딱하게 문 파이프는 화면 오른쪽의 공백과 힘의 균형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은 고흐가 그린 자화상 가운데 가장 나이 들어 보이는 자화상이기도 하다는데요. 이 그림을 그릴 당시 고흐는 불과 33살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림 속 남자는 중년을 훌쩍 넘겨 보이는데 말이에요. 파이프와 덥수룩한 수염이 그를 훨씬 나이 들어 보이게 합니다. 짧지만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